지금부터는 제가 멀티파이프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왜 시작했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대량 등록을 시작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시간이냐 돈이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업을 옛날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22살 때부터 막 카이스트 가서 창업경진에도 나가고 막 엄청 많이 이것저것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스타트업,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때여가지고 막 그런 사업 도전하면서 다녔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가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사업하겠다고 막 깝치고 다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 한번 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마주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왜 자본주의가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바, 저는 이제 막 이제 막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취업은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사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당장 먹고 살 돈을 위해서 알바를 했죠. 저는 그때 좀 공기업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려면은 막 진짜 하루 12시간을 쏟아부어도 모자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호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수저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돈이 다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업, 그냥 스타트업 뛰어들면 되는 건데,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돈이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시간을 개타려고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좀 엄청난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알바 해가지고 막 300만 원 모아봤자 300만 원은 솔직히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뭐 월세 빼고 뭐 빼고 뭐 부모님한테 지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졸업하고 쪽팔린데. 그러면은 그 500만 원 가지고 300, 500 가지고 사업하려고 막 준비하죠. 그러면 솔직히 한 세네 달이면 돈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짓거리 거의 한 10개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27살. 그때가 2020년이었어요. 그때 현타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냥 이 빌어먹을 스타트업 안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거 당장 내 수중에 수십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타트업을 하냐,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일단 내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로 일해서 월 300을 벌 수 있어야지 내가 뭘 하던가 말던가 하지.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악순환을 반복해봤자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찾았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루 2시간 정도 일하고 300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찾다가 이제 뭐 원필승님도 보고 곰마드님도 보고 민구님도 보고 하다가 대량 등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온라인 판매로 큰 돈을 벌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집중했던 건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이 사업에 1년 이상 투자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시스템화가 돼서 다른 사업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화가 가능할 것인가. 근데 이제 사입과 제조는 그게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인데 적어도 제 기준에 그때 부합하진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하루 2시간 300이 목표였어가지고 그렇게 대량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대량 등록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쇼피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뭐가 잘 될지 몰랐기 때문에. 동남아 사업은 이제 제가 미래 사업으로 삼고 있었던 분야였고, 이제 대량 등록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쇼피랑 대량 등록 이 두 개를 가지고 2020년 10월 달에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유튜브도 다른 유튜브 채널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11월인가 10월인가 그쯤에 제가 표를 그린 거예요. 내가 뭐 보시면은 당장 해야 될 것들의 단계 수립이라고 써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거 좀 채팅창을 줄여볼게요. 보시면은 국내 위탁 판매 사업 보이시죠? 1단계 추억이네. GSM 툴 익히기. 2단계 샵 카테고리 설정, 3단계 각 오픈마켓을 고려한 마진 설정 기준 잡기, 4단계 이셀러스 툴 익히기, 5단계 각 오픈마켓 상품 10개씩 올려보기. 그러니까 이때는 저한테 이것도 빡셌거든요, 진짜로. 이게 저 5단계예요. 오픈마켓 상품 10개씩 올리기가 저 5단계 있잖아요. 6단계 적정 프로그램 가입 및 하루 상품 100개씩 올리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쇼피도 같이 시작을 했죠. 쇼피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때 제가 동남아 사업을 같이 준비했다 보니까 인스타는 이렇게 키우자. 유튜브 이때 멀티파이프 아니에요. 멀티파이프 말고
동남아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정책 자금 및 지원 알아보기 해야 되는 이유, 잘못 짜면 진짜 지읒 때문에 이때 뭐 어쩔 수 없어죠. 자금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루 루틴을 설정을 했어요. 뭐 7시에 기상을 해서 산을 갔다 와서 아침 먹고 씻는다. 8시 전날 주문 확인하고 발주를 넣고 CS 확인하기, 뭐 9시 키워드 가공 작업, 뭐 10시 서점 도착해서 11시까지 독서, 다시 가공, 뭐 점심 가공, 쇼피 제품 등록, 뭐 운동, 저녁, 키워드 가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신 이제 쇼피가 잘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있지만은. 네, 저 MBTI J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살았냐고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는 이것들을 하면서 6개월 살았다는 거지, 나중에는 여기서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얘와 쇼피 날라가고요. 인스타는 도중에 한번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날라갑니다. 얘 멀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날라가고, 자금 계획은 운 좋게 좀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대출 뚫는 데 성공해가지고. 페이스북도 날라갔죠. 그거는 하고 있고, 나중에는 얘 하나 남았어요. 위탁 하나.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언제지? 이것도 막 계획을 짠 거죠. 보시면은 뭐 인적 네트워크 이거 X 쳤죠. 왜냐면은 사업을 아직 할 줄도 모르니까 아직 건드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사 가려고 뭐 집 문제 이런 것도 했던 거고, 뭐 쇼피,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체계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자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량 등록을 큰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 500만 원 가지고 이사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자꾸 그 자금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돈은 막 그 발주 금액은 나가는데 쿠팡 이 녀석들 돈 더럽게 늦게 주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짰죠. 뭐 10월달 뭐 위탁금액 시작하고 뭐 시작해서,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월 매출 30명, 매출 30 달성. 그리고 12월 뭐 매출 100 달성. 1월 매출 500 달성. 뭐 2월은 좀 동남아 쪽으로 좀 써있네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이때 짰어요. 이때 뭐 아직은 쇼피랑 인스타 이런 거 할 때여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했죠. 뭐 이때는 팔로워를 얼마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3트랙으로 적혀 있네요. 1번 국내 대량등 위탁 판매, 2번은 쇼피샵 운영, 3번은 뭐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운영에서 판매처를 뭐 확보 써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 날아갑니다. 1번 빼고 다 날아가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큰 그림을 막 설계했죠. 이때 한참 포부에 찰 때여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가 한 2월쯤에 전부 날아갑니다. 다 포기하고 대량 등록이나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초보 때는 하나 하기도 벅찹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뭐 위탁하고 쇼피하고 인스타하고 페북하고 이러면은 다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다 이도저도 아니게. 차라리 뭐 하나 잡고 겁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량 등록만 제가 할 때인데, 2021년 3월 28일 생각의 기록이라 적혀 있어요. 1번 수입이 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2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3번 2번을 달성해야 하기 위해서 앞으로 3개월의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만든 거예요. 맨 왼쪽이 1번에 대한 대답이고, 두 번째가 2번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3번이,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가 3번에 대한 대답. 막 적혀 있죠. 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읽어드리면은, 1번 수입이 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뭐 써 있어요. 뭐 젠트레이드와 뭐 나머지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다. 뭐 상품성은 젠트레 많은데 뭐 내가 선택한 도매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소리다. 뭐 대신 속도가 너무 늦었다. 6개월에 상품수 5,500개는 심하게 적은 숫자다. 한 달에 1,000개가 채 되지 않았다. GSM처럼 DB가 제공되는 상품을 뭐 하루 100개씩 한 달 하면 3,000개다. 즉 매출이 1.6배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뭐 3번 뭐 키워드를 너무 막 썼다. 뭐 대형 키워드 복붙이 너무 심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4번 뭐 기존 도매체의 판매 수량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2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1번 뭐 보이죠? 뭐 민구님이 뭐 20만 개 뭐 매출이 얼마였으니까 상품 한 개당 월 매출액이 얼만데, 내가 지금 얼마니까 뭐 가공 퀄리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고로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가 2번의 결론이 나온 거고, 뭐 3번 세부 키워드에 더 집중하고 대형 키워드를 최소화하자. 뭐 잘 팔리는 것들은 뭐 죄다 뭐 세부 키워드에 있는 것 같다. 뭐 이걸 명심하고 다음 구매 반영해야 될 것 같다. 적혀 있고, 3번 그래서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적혀 있죠. 뭐 DB가 제공된 도매체를 찾아서 4월 안으로 2,000개를 추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하루 30분은 죽어도 책을 읽어라. 뭐 3번 5월이 되면 공개시 사업 준비를 해보자. 뭐 도매처 찾고 DB 구축
해봐야 될 것 같다 적혀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2021년 3월 28일이네요. 그러니까 저가 막 지금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오는 거니까 굳이 막 나만 어렵다, 나만 막 엄청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특히나 대량 등록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엄청 좀 끈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초반에는. 워낙 이게 반복 작업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고 막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기록하면서 했어요. 또 이때 막 하면서 또 매출이 늘었었죠,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하다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때 또 뭔 생각을 대량 등록을 해외에서 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외 수출 업무 플로우라 적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3대 가공으로 쇼피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해외는 뭐 영어로 키워드 가공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래서 막 이때도 짜봤죠. 뭐 to think list 해가지고 뭐 세부 내용 어떻게 채울까? 카테고리 가공이 필요할까? 뭐 플랫폼 최저가에 뭐 몇 %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1번 영문 상품명 가공, 뭐 세부 정보 가공, 뭐 각 상품의 뭐 무게 리스트 만들기, 뭐 국가별 관세와 물류 비용 계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날라갔습니다. 망했어요. 이거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말은 안 했지만은 잡다하게 많이 해봤어요. 실패한 게 진짜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라갔고 그 다음이 이거는 아마 작년 7, 8월쯤일 거예요. 이때가 이미 그거예요. 제가 300만 원 달성했을 때 매출 1,500에 순이익 300 달성한 다음에 이제 진짜 동남아 사업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할 거예요. 막 구독자를 늘리고 개인 브랜딩을 해서 뭐 제안이 들어오면은 뭐 경력과 실적이 뭐 쌓인다. 그럼 인맥과 실력이 늘어나고 마케팅 기반이 갖춰지고 뭐 해가지고 막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것도 날라갑니다. 이렇게 이때가 제가 3개월 동안 가공 안 하고 이직거래를 하고 다녔는데 이것도 날라갔어요. 결국에는 이거 매출 1,500 순이익 300일 때 그 돈 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다녔었는데 아마 이때쯤 멀티파이프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혀있네요. 2022년 3월 1일 생각으로 적혀있어요. 이때는 이미 그 상품 가공 프로젝트에서 매출 3천까지 이미 찍은 상태예요. 그래서 멀티파이프도 운영하면서 이제는 진짜 동남아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막 썼죠. 뭐 SNS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얘가 뭐 인플루언서를 만나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해서 뭐 한국에 일감을 줄까? 뭐 SNS 광고 실험 해보자. 뱅가드는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고 그래서 뭐 동남아 콘텐츠를 발행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뭐 의뢰를 주기 시작하면은 뭐와 해서 막 작성했어요. 그래서 SNS 키우는 게 1순위인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SNS를 많이 키우기는 했는데 이것도 2022년 3월에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동남아 사업을 이제 막 진짜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태국행 비행기를 끊었으니까 이제서야 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대량 등록이 좀 할만한 이유는 선배들이 구체적으로 걸어간 루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량 등록 그러니까 동남아 사업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대량 등록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왔던 건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블루오션이어서 그래요. 이게 레드오션이 아니다 보니까 선배들이 걸어간 길도 없고 뭐 구글에 쳐도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이쪽으로 유튜브도 막 딱히 정확하게 뭐 없으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샵에 대한 유튜버는 있는데 정확히 동남아에 가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려준 유튜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뚫어내야죠, 가서. 근데 그만큼 레드오션이 돈 벌기가 더 쉬워요. 이게 뭐 떼돈은 못 벌겠지만은 월 한 300에서 2,000 사이 버는 거는 레드오션이 블루오션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파이프라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1차 파이프라인. 제가 1차 파이프라인을 이 대량 등록으로 뚫었단 말이에요. 얘로 뚫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도 하게 됐고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교육 사업도 하게 됐고 원래 하고 싶은 동남아 사업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안 뚫리면은 얘네가 못 나옵니다. 얘가 1차 파이프라인 뚫려야 이거 솔직히 뭐 굳이 대량 등록으로 뚫으라고 말은 안 할게요. 솔직히 본인이 잘하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제 유튜브 보게 계셔도 본인이 뭐 SNS 잘할 자신 있고 뭐 어떤 상품 하나를 키워서 더 잘 팔 자신이 있다면 그거 하시면 돼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1차 파이프라인을 진짜 좀 집중해서 뚫어내야 돼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는 제대로 뚫어놓고 나서 다른 거를 해야지 그 전에 막 이것저것 깔짝거리면은 제가 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스타트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일단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와 생각해. 그래서 제가 대량 공부 시작한 걸 후회를 안 한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만약에 다른 사업을 선택했으면은 더 빨리 잘 됐을 수도 있겠죠. 포텐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그 알바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1차 파이프를 어떻게든 뚫어내가지고 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볼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뭐 실패해도 뭐 큰 타격 없는 정도의 시도 정도면은 아무리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그 1차 파이프라인은 잘 뚫으셔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뚫기 전까지는 그냥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돋보기도 한쪽으로 빛을 모아야 그게 타지 계속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뭐 하나를 할 줄 알게 됐을 때 그때 다른 파이프 뚫는 게 의미가 있지. 제 이름이 멀티파이프긴 한데 처음에는 원파이프 해야 됩니다. 원파이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뚫어야죠. 일단은 제가 세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셔도 되고 10시 24분이니까 나머지 36분 정도는 그냥 궁금한 거 제가 질문 받다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